매매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왜 매매에 대한 기준이 없냐면 실패를 너무 많이 해보다 보니까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매매를 하면 돼요. 보통 겁이 나는 분들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지금 집어넣은 돈이 손실이 너무 겁이 나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내일 아침은 떡상. 일어나니까 한 100만원 정도만 매수해도 위로 이제 수익을 발생한 건 최소 비율이 한 27만원 정도가 되겠죠. 27% 정도 되니까 100만원 다. 손실은 한 8만원 정도 되는 거고. 돈은 이제 내가 비율에 맞춰서 하는 거죠. 나는 8만원도 안 돼. 난 8만원 손실 너무 아까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10만원 넣으면 돼요. 10만원 매수하고 8천원 손실을 보면 됩니다. 8천 손실을 잡으면 돼요. 이제 이런 걸 손익대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리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손절을 감수를 해야 되지만, 손절을 좀 감수해야 되겠지만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래량에 대한 증가는 있고 아무리 줄어든다고 해도 횡보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횡보하다가 상승에 대한 만약에 조금 좋은 것만 나온다고 하면 나쁘지 않은 반등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리플은 오히려 매매하기 좋은, 이게 매매하기 좋은이라는 게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사세요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매매를 했을 때 손실률이 적은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하고 싶은 도지코인에 대해서 한번 손실률을 따져볼까요? 손절가가 어딜까요? 손절가 이클을 할까? 이클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은 손실률이라는 걸 따져요. 자, 전일 저가예요. 전일 저가가 손절이란 말이야. 맞지? 전일 저가가 손절인데 이클은 손절이 39%야. 손익 대비가 좋은 종목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투자하기에 손익 대비가 좋은 종목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 올라가면 막 미친 상승을 하겠지. 위로 올라가면 30%, 아래로 떨어지면 30%.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손실률이 얼마예요? 30만 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매매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손익 대비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지. 이클을 만약에 내가 매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에 30만원 정도 손실을 감수해야지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올라가면 먹는 건 크지만 손실도 무지막지하게 큰 거라는 거죠. 근데 할 수 있잖아. 사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100만원 정도는 손실 봐도 괜찮지 않아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100만원 정도 내가 그냥 친구들이랑 술 먹고 덤탱이 다 썼다. 이렇게 고등학교 동창 모임 나갔는데 내가 술을 먹고 나도 모르게 카드를 그냥 내버렸어.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 그냥 그런 느낌으로 내가 30만원 없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해볼 수 있는 거지. 100만원 가지고 30만원 손실 보고 대신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30%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해볼 수 있는 거죠. 대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매매하기에 손익 대비가 안 좋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그건 좀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히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손익 대비가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위로 올라갔을 때는 정고점까지, 그러니까 내가 정고점을 못 뚫는다는 관점이죠. 난 정고점 안 뚫을 것 같아, 못 뚫을 것 같아 라고 해도 27%, 쪼잔하게 한 25%라고 얘기합시다. 여기까지 못 가고 전에 매도한다고 쳐도 25% 정도. 대신 손절은 8%.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손익 대비예요. 손익 대비 나쁘지 않은 거죠. 내가 100만원을 만약에 이 종목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은 8만원이 되는 거고요, 수익은 25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손익 대비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능한 사람들은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정에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거고, 매매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왜 매매에 대한 기준이 없냐면 실패를 너무 많이 해보다 보니까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줄이는 방법 중에 이제 매매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요 며칠 방송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손익 대비 7%예요 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100만원을 넣으면 얼마 손실이에요? 7만원이죠. 7만원. 7만원이에요. 7만원 손실 볼 수 있어, 없어요? 손실이, 그러니까 나한테 뼈가 아프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손실 있잖아요. 내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매매를 하면 돼요. 보통 겁이 나는 분들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지금 집어넣은 돈이 손실이 너무 겁이 나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손실률이 7만원이 아니고요, 70만원인 거예요. 100만원 레버리지 10배죠. 100만원 레버리지 10배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거 손실 나면 70만원인 거야. 70만원. 100만원으로 레버리지 10배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만큼 손실 나면 70만원 손실 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줄여요. 100만원으로 레버리지 2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2배로. 내가 손실이 7만원만 낼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겁은 안 납니다. 현물로 똑같아요. 마진거래 말고 현물도 똑같아요. 야, 내가 여기서 7% 손실이면
100만원만 들어가면 7만원, 물론 상대적이긴 해. 너네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상대적이긴 해. 7만원 누구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겠지. 하지만 내가 7만원 정도 손실 볼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사람이 과감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분석하고 해. 그냥 답 나왔으면 들어가는 거지. 아, 조정 나올 수 있지. 그냥 견디면 되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분석 중 나온 거래소와 분석 사이트는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눌러 링크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도 영상 설명을 열어 각 거래소 링크, 트레이딩뷰 사이트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내일 아침은 떡상!